마티면 저 꾸준하게 올 시즌 부상 안 당하고 경기 뛰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잘해. 잘해요. 나올 땐 원래부터 잘했는데 왜 안 다치고 잘할까? 옵사이드가 이게 공격하는 입장에서 옵사이드가 나오면 흐름이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감독이 그래도 시도가 좋았다 이렇게 박수를 칠 때가 있고 옵사이드 나오면 고개를 푹 숙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수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옵사이드가 좋은 옵사이드와 나쁜 옵사이드가 있는데 그게 이 좋은 수비수들은 이 옵사이드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수비에서 참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주는데 리버풀의 센터백들이 그런 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최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라인을 올리는 팀에게 가장 중요하죠. 라인을 올리려면 옵사이드를 누구보다도 잘 형성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려면 수비진의 영리함이 필요하고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라인 올라가는데 노빠꾸 축구만 되는 거고 수비는 수비대로 붕괴되고 그러다가 실점하고 팀 순위 내려가고 악순환만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강팀이 갖춰야 될 덕목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보통 강팀이 라인을 올리니까. 그렇지. 옵사이드 유도가 그런 거 있죠. 그 커맨더형 수비수들이 이제 뒤에서 라인 보면서 좌우 살피면서 하잖아요. 그런 똑똑한 수비가 있는지 여부 플러스 저는 이 4백, 3백 이 수비수들 호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된다? 그러면은 여기는 수비 리더가 진짜 똑똑하고 호흡이 좋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오프사이드를 과연 어느 팀이 좀 잘 유도를 하는지 근데 뭐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리버풀이 잘해요. 이게 언제 기록이라면요. 2월 14일 기준으로 2월 14일 기준. 옵타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된 자료입니다. SNS상에 지금 좀 많이 공유가 되었던 사진이기도 한데 네. 옵타에서 제공한 바로는 리버풀이 25라운드 번리전을 끝낸 뒤 기록에서 그동안 101번의 오프사이드 유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 2위가 맨시티, 3위가 브랜트포드, 그리고 소튼, 레스터, 맨유가 쭉쭉쭉 있는데 네. 2위 맨시티가 60이래니까 예. 이미 리버풀하고 격차가 40개나 차이가 엄청 많이 아니 나네. 라인 끌어올려서 싸우는 팀 하면은 맨시티가 진짜 먼저 떠오르는데 이 맨시티보다도 39번이나 많았으니까 엄청난 횟수네. 그러니까 2, 3위 간의 격차보다 1, 2위 간의 격차가 지금 더 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옵사이드 횟수에 네. 있어서는. 그래서 보면 맨시티도 라인을 올리는 팀이고 그쵸. 브랜트포드도 예. 이 수비 보면 항상 라인을 올려요. 승격팀이지만 라인을 내리는 축구를 하지 않고 항상 라인을 올려서 오히려 뒷공간이 좀 약점일 때가 많을 정도로 스타일이 있고 사우스햄튼 하스니트리 감독인데 당연히 라인을 그렇죠. 많이 올리는 편이죠.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래서 1, 2, 3, 4위의 공통점은 모두 라인을 올리는 팀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라인을 올려서 오프사이드 유도 횟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지는 뭐 덕도 있겠지만 이 오프사이드 유도를 잘하는 주역들이 있기에 그쵸. 이 팀들도 마음 편하게 원래 의도대로 라인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팀들의 수비수들은 오프사이드 라인을 잘 형성하는 것이 항상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걸 말도 안 되게 잘해냈던 게 아마 리버풀의 수비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마지막 집계가 끝났던 번리전 그때도 7번이 오프사이드 유도를 했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25라운드까지 101번이었으니까 평균 원래 한 4번 정도였는데 번리전은 그거보다 더 많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네. 네, 게다가 이 이후에 예. 리그 일정들이 또 있었잖아요. 26라운드 노리치전에도 5회 오프사이드 유도를 했고요. 19라운드 수년 경기였던 리즈전에는 6번의 오프사이드 유도를 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110번, 110번이 넘어가는 수치네. 네, 112개. 네, 그리고 좀 다행스럽게도 노리치랑 리즈가 또 뒷공간을 많이 파는 팀이죠. 그러니까 이 팀들 솔직히 이 팀들 공격진은 오프사이드에 많이 걸려요. 예. 라시차, 푸키, 저 노리치에 있는 저 데니얼 제임스, 하피냐 이런 선수들 침투하다 보면은 옵사이드 라인을 뚫으려고 하다가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리즈에 있는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상황에서 리버풀은 112번의 오프사이드 S를 지금까지 리그에서 기록 중이다. 다시 한번 압도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옵사이드 유도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전방 공격수들이 올라갔다가 뒤쪽으로 스프린트를 안 끊어도 되거든. 이게 팀적으로 봤을 때도 진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수치는. 그렇죠. 그래서 옵사이드 유도에 큰 공헌을 한 선수가 누군지 이건 이제 리버풀의 수비진의 출전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네. 자 판다이크가 리그 24경기를 뛰었고요. 정말 이 지금까지 부상을 안 당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다이크는 그 예전에 인간미 없던 시절의 폼을 저는 조금씩 회복하는 느낌도 들어요. 진짜 거의 다 올라왔어요. 네. 그리고 가장 우려했던 게 장기 부상에서 당하고 복귀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는 선수들은 그쵸. 사실 이후에 좀 햄스트링이나 다시 한번 무릎 쪽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판다이크가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긴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예전처럼 그런 느낌은 아니다. 무릎 100% 아니다. 네, 그리고 조금 나도 불안하다. 여기 뭐 근데 나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너무 큰 부상이었잖아. 아무리 이 선수가 프로페셔널의 세계 최고의 수비수 반열에 올랐고 메시와 발롱도르 경쟁을 했었던 그런 센터백이라고 할지라도 큰 부상 이후에 그러한 리스크, 후유증,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나잖아요? 나 픽포드 보면
나는 오히려 움츠러들 것 같아. 그렇지.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리버풀은 잘했죠. 다스에서 대승을 거뒀고 그래서 리그 뛰는 동안에 반다이크의 경우는 초반에 분명 스프린트를 웬만하면 잘 하지 않고 자기가 관리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신감도 올라왔고 몸도 많이 올라왔는지 속도로 상대 공격수를 제압하는 경우를 다시 한번 많이 볼 수 있게 됐어요. 리더 그 자체죠. 네. 반다이크. 반다이크의 최고 장점은 나왔을 때 수비를 리드하는 거. 반다이크가 없을 때 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리드하는 선수가 있느냐 없느냐. 맞아요. 근데 반다이크는 계속 호통을 하죠. 동료들이 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끊임없이 화를 내면서 소통을 하는데 위치를 엄청 조정해 주잖아요. 팔도 많이 쓰고 세트피스 수비할 때 조율도 반다이크가 다 합니다. 되게 놀라웠던 게 그거죠. 반다이크가 이제 소튼에서 이적하자마자 중간에 이적했는데 이적하자마자 한 첫 번째인가 두 번째 경기 때 바로 막 선수들한테 화내고 지시하는 그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리버풀 팬들이 아 저게 수비 리더지 그때 생각했다고 많이들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반다이크가 되게 똑똑한 수비수잖아요. 저는 이 장면, 그 똑똑한 수비수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면은 그 예전에 제가 지난 시즌이었나 토트넘이랑 경기였는데 손흥민이랑 시도코가 달려요. 그쵸. 그거 있어요. 근데 판다이크가 그거를 혼자 막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질을 쭉쭉쭉쭉 치다가 손흥민 쪽에서의 어떻게 보니까 시도코가 이제 공을 보고 전진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손흥민 쪽으로 패스가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근데 이거를 손흥민 쪽 각을 막으면서 시도코한테는 왼발로 때릴 수 있을 만한 환경만 줍니다. 근데 아는 거죠. 이거 손흥민한테 넘어가면 된다. 네. 근데 시소코 왼발? 아 이거는 내가 한번 줄만하다. 해볼만하다. 이거 유도하면 시도코가 된다. 근데 됐죠. 진짜 시도코가 됐어. 시도코가 됐어. 그거 기억이 나요. 난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니 얘는 기본적으로 수비도 잘해. 리딩도 돼. 피지컬도 좋아. 근데 여기서 똑똑해? 그때도 그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식으로 손흥민 선수 맞아요. 쪽으로 주지 말고 네. 맞아요, 시소코의 맞아요. 왼발을 일부러. 유도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그거 이제 패널들한테 칭찬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맞아요. 뭐 네. 아주 영리한 수비수 진짜 똑똑한 거죠. 칭찬을 받았고, 그러니까 반다이크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되찾고 있고 요즘 나갈 때마다 진짜 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뿌듯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뿌듯함을 보여주는 안기는 선수가 조엘 마팁이죠. 이명철의 예상과 달리 이명철이 그랬거든요. 마팁 지금 불안하다. 네. 벌써 5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5밖에 안 남았다. 쓸 수 있는 난 포인트가. 5경기 뛰면 남은 한 25경기 못 뛰는 줄 알아. 그래. 그러지 않더라고요. 나도 네. 지금 보니까 놀라운 게 리그 21경기 뛰었어? 맞아요. 그 체력적으로 이제 관리가 좀 필요할 때 중간중간 쉬는 거 빼고는 마팁은 좀 꾸준하게 올 시즌 부상 안 당하고 경기 뛰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잘해. 잘해요. 나올 때는 원래부터 잘했는데 왜 안 다치고 잘할까? 그러면서 본인도 안 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다쳐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네. 오히려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런 너무 것 같아. 예상 바뀌니까. 안 다치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런 드리블 전진을 간혹 보여줬지만 네. 요즘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슈팅 시도하는 거나 박스 안쪽에서 뭔가 더 마무리 지려는 움직임도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잘하는 선수예요. 맞아요. 감각이 이게 유지가 되니까 맞아요. 자신감도 유지가 되니까 맞아, 그런 맞아. 것 같습니다. 자, 마팁이 그래서 부상 없이 올 시즌을 쭉 소화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최고 장점은 아까 수빈 형도 얘기하셨던 미드필더처럼 볼을 전진하는 플레이. 그래서 리버풀이 오른쪽에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는 마팁의 플레이가 도움이 좀 많이 되고요. 무려 믿기지 않게도 1890분을 뛰고 있어요. 많이 뛰었다 벌써. 야 판다이크랑 차이 얼마 안 나네. 맞아요. 지금 한 300분 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마팁의 경우는 수비 범위가 또 넓죠. 그렇죠. 보통 마팁이랑 판다이크의 그 조합이 되게 좋은 이유가 판다이크는 자신의 위치 선정과 만능 수비력을 바탕으로 뒤에서 커버를 하고 마팁은 뛰어들어와서 전진을 해서 넓은 범위를 먼저 커팅하는 형태로 도전 수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마팁이 나올 때마다 잘한다는 평가를 받는 네. 이유가 나와서 올라와서 수비할 때 그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공중볼도 잘했다, 피지컬도 좋아, 커팅 능력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마팁이 올라서 수비할 때 파비뉴가 종종 커버하기 힘든 지점까지 마팁이 커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마팁과 판다이크 조합이 굉장히 좋다 얘기할 수 있고. 아니 그리고 그거 봤나요? 리버풀 피파 22 카드 까는 거? 그건 못 그 봤어요. 능력치 해가지고 뭐 하는 거 그 있잖아요. 시즌 초에 했던 거 말하는 능력치 거야? 보는 거 말하는 거. 그거 그거 봤죠? 봤어요. 거기 보면은 판다이크가 마팁을 엄청 놀리더만 막 Oh, what a timing! 좋아, 좋아. The best. Calm down, 좋아. 계단 내려오니까 오늘의 주인공이 오셨구만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거 맞아. 봐도 이 둘이 그러니까 그거 있죠. 뭐죠? 전술적으로도 이 둘은 당연히 좋아요. 네.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게 또 사적으로도 그렇게 장난치고 친분이 맞아. 더 좋잖아요. 그러면 그럼요. 시너지가 훨씬 납니다. 우리가 캐스터 해설 친했을 때 중계 더 잘 되는 거로 저는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어깨가 안 닿는데. 아 손이 짧아서 그랬던 거예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출 굿. 아무튼 그렇고 코나테. 어. 코나테도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가 마티브 대신해서 나왔을 때 마티브랑 거의 비슷한 플레이를 해요. 나와서 전진해서 미리 커트해주고 파비뉴가 커버하지 못하는 지점 코나테가 운동 능력이 좋은 선수여서 미리 커버해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이즈가 아 좋아요. 네. 진짜 잘 들어온 선수라고 생각이 들고 코나테도 영입할 당시 혹시 부상 많은 거 아니냐 우려를 했는데 그 전 시즌에 라이프치히에서 있었던 그 엉덩이 쪽 근육의 장기 부상 때문에 예. 이후에 회복을 했지만 잔부상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지금 코나테도 부상 안 당하고 네. 매우 꾸준하게 뛰고 있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선수가 이제 조고메스인데 부상이나 불운한 어떤 잔부상들이 연이어서 있었죠. 리그는 그래서 102분만 지금 출전했고요. 아직은 불안해요. 잔실수가 나올 때마다 좀 있고 빌드업도 잘하고 빠른 발 커버도 잘하는 선수인데 아직은 잔실수가 좀 있습니다. 좀 경기를 꾸준히 뛰어야 그리고 그런 핏이 잘 유지가 되어야 고메즈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다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찌 됐건 멀티성도 있는 선수잖아요. 조고메즈 같은 경우는 뭐 활용 툴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경기력적인 부분만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발전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리한 수비수들이 있기 때문에 리버풀이 무려 오프사이드 112회를 현재까지 리그에서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오프사이드에 가장 많이 걸린 선수는 올 시즌 그렇죠. 누구냐? 반대로 가봐야지 네. 이제는. 호날두 25회 그리고 2위는 라우리 메네스, 아이반 토니 그리고 크리스 우드 19번이요. 크리스 우드? 그리고 5위 제이미 바디 18번입니다. 크리스 우드는 좀 이해가 되는 게 롱볼 날아올 거 생각해서 이렇게 눌러줘야지 하고 하는데 발이 느리니까 수비수들이 한두 발짝 옵사이드 트랩을 형성하면 우드도 알긴 아는데 대처하는 게 좀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첩하지 않아서 그거를 즉각 따라가기는 반응이 좀 느릴 수 있죠. 그리고 멀리서 보는 수비수가 그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쵸. 야 우드 쪽 봐! 해가지고 우드한테 롱볼 올리는데 우드는 그게 대처가 안 돼서 옵사이드에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제이미 바디가 3위 5위긴 한데 바디가 부상 때문에 빠진 경기가 있는 거 생각하면 아 그러면 그러네. 되게 많은 편인 아, 그러네. 거구나. 아마 그러면 바디도 이거보단 조금 많이 옵사이드에 걸리지 근데 않았을까. 바디는 아시잖아요. 되게 많이 네. 걸려요. 많이 걸리면서 또 뚫었을 땐 성공도 많이 하면서 맞아요. 골도 많이 넣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옵사이드가 좋은 시도여가지고 걸렸을 때 감독의 박수를 받는 스타일이 약간 바디 같은 스타일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경기 수가 모자라서 오프사이드에 있을 법한데 없는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박수는 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 무슨 베르너. 느낌인지 베르너. 알죠? 어, 예. 정확하게 바디와 베르너가 그 반대에 있는 맞아요. 선수입니다. 진짜. 네. 티모 그러나 지금 11경기 출전해서 오프사이드 5회. 근데 지난 시즌 35경기 출전해서 27번의 오프사이드를 기록을 했고요. VAR 때문에 옵사이드 취소된 골이 굉장히 많았던 그렇죠. 베르너죠. 지난 시즌에. 아, 맞네요.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리그 출전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올 시즌 오프사이드 순위에는 이름을 올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저 반다이크랑 마팁 네, 옵사이드 꾼. 음.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옵사이드 꾼. 옵사꾼. 꾼. 옵사꾼. 꾼. 네. 꾼.